시부식당. 아버님, 저 왔어요. 다이 왔니? 퇴근했으면 바로 들어가 쉬지. 뭐하러 여기를 들러. 와봤자 손님도 별로 없구만. 어머니 건강 안 좋아지신 뒤로 아버님 혼자서 식당 맡아서 하고 계시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더군다나 회사 근처잖아요. 저도 이 김에 아버님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좋죠. 너는 어쩜 말도 그렇게 곱게 하니? 혜수가 너의 반의 반만 닮았어도 내가 이렇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에휴, 혜수 생각하니까 한숨이 더 나오네. 아가씨가 왜요? 혹시 또 무슨 일 있었어요? 이젠 너한테 말하기도 창피하다. 나이도 너랑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쩜 하는 행동이 이리 다른지. 혜수 고개 말이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1,000만 원을 하루 사이에 다 날려버렸단다.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 1,000만 원을 도박으로 날렸다고요? 그렇게 큰 돈을요? 그러니까 말이다. 지집 보증금 빼서 투자한 거란다. 그래서 지금 갈 곳 없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 취업 공부한답시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또 도박하고 있을 수도 있잖니. 이를 어쩜 좋으니? 아가씨도 참. 아버님, 제가 그냥 회사에 말해서 알바 자리라도 마련해 볼까요? 마냥 사회 경험 없이 집에서 준비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사무직 알바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나이도 벌써 30인데 아직까지 사회 경험이 없는 건 솔직히 회사에서도 반기지 않거든요. 그럼 취업도 계속 힘들어질 거고요. 너가 그렇게 해준다면야 고맙지. 그런데 회사에 민폐나 끼칠까 무섭다. 아니에요. 막상 환경이 주어지면 잘할 거예요. 제가 아가씨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너밖에 없다, 다이야. 네 시엄마는 그저 혜수 불쌍하다고 감싸기만 하고 있어. 진수나 혜수나 똑같이 금전적 지원 잘 못해준 건 똑같은데 진수는 회사 생활 잘하고 있지 않니? 자기 밥벌이 자기가 다 하고 말이야. 이렇게 결혼도 해서 좋은 와이프도 맞이하고. 근데 혜수걔는 뭐가 문제여서 이러고 있는 줄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감싸기만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을 하는데도 오히려 내가 독한 사람 취급받는다니까. 어머니도 속상해서 그러신 걸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매번 그렇지. 아니, 갈수록 손님이 줄고 있어. 이러다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일을 어쩌면 좋니? 내 퇴직금 다 때려박은 곳인데. 아버님, 제가 보기엔요, 아버님 음식은 진짜 맛있거든요? 다른 대박집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가게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가 좀 초라한 구석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 가게랑 음식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배달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배달로 먼저 시켜보고 맛있으면 가게에 직접 와서 먹어보거든요. 그게 홍보도 되는 거고요. 나도 내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는 건 아는데 말이다. 요즘 사람들 하는 걸 당최 따라잡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안 그래도 그저께인가 무슨 홍보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네들한테 돈을 주면 알아서 인터넷에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야. 차라리 그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격을 물어봤는데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 안 그래도 적자나고 있는데 그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거절했지. 잘하셨어요. 굳이 돈 주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게도 조금 손봐도 되죠? 그럼. 그런데 다이 너가 피곤하지 않겠어? 일도 바쁘다며.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도와드릴 시간은 있죠. 걱정 마세요. 제가 홍보학과 나왔잖아요. 이런 쪽에 있어서 정보 얻을 게 많거든요. 저도 이러면서 다른 일 배워두면 좋고요. 고맙다, 다이야. 정말 너밖에 없다. 다음 날. 여보세요? 언니가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지금 집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집에 살게 되었다면서요. 그새 아빠가 일러 바쳤어요? 아무튼 아빠는 왜 자꾸 내 일을 언니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렇게 됐어요. 나도 솔직히 아빠 엄마랑 사는 거 별론데요.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어쩌겠어요. 네, 사정은 대충 들었어요.
인터넷 도박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설마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내가 1,000만 원이나 잃었는데 미쳤다고 그걸 다시 해요? 그냥 아는 오빠가 이걸로 큰돈 벌었다고 해서 나도 재미삼아 해본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요. 이제 절대 다시 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하다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나도 안다고요.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 사무직 알바 자리가 났거든요. 혹시 아가씨 생각 없어요? 단순 문서 정리 업무이긴 한데 그래도 회사 분위기도 미리 익히고 사회생활도 좀 하고 그러면 아가씨한테도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요즘 취업 준비가 정말 어렵잖아요. 마냥 집에서 준비만 하는 것보다는 실무 경험을 조금이라도 쌓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회사에서도 실제로 실무 경험 많은 사람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나보고 지금 알바나 하라는 거예요? 사무직 알바 그거 말만 사무직이지 막상 하는 건 다과 준비, 커피 타기, 인쇄물 출력 그런 거라면서요. 나도 친구들한테 들어서 다 알거든요. 내가 그런 잡일이나 하려고 5년 동안 공부한 줄 알아요? 게다가 대기업 사무직 알바도 아니고 언니 회사 중소기업이잖아요. 솔직히 언니 회사 정도는 내 스펙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라니까요. 아가씨 좋은 대학 나온 건 알죠. 그런데 요즘 회사가 명문대 나왔다고 무조건 뽑지 않거든요. 이대로 준비만 하다 보면 아가씨 원하는 회사에 영영 못 들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일단 작은 회사에서 경력 좀 쌓다가 이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됐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정취업이 안 되면 사업하면 돼요. 엄마랑 이야기 다 끝났다고요. 사업이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사업이요. 솔직히 나도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수직적인 조직 문화. 말만 들어도 숨 막히잖아요? 엄마가 아빠 식당 정리하고 그 자리에 내 가게 차려준대요. 어차피 아빠 식당 망해가잖아요? 아버님은 모르는 눈치던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버님 사업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다 된 거예요? 언니도 참 못하러 그런 짓을 해요? 요즘 찜닭집이 얼마나 많은데 언니가 좀 도와준다고 해서 아빠 식당이 대박이 나겠어요? 어차피 망한 건 똑같으니까 그냥 내가 가게 다시 차리는 게 낫죠. 엄마가 아빠한테도 말한대요. 그러니까 언니도 쓸데없이 내 일에 상관 말아요. 진짜 1살밖에 안 많으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아니 나는 다 아가씨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거죠. 아버님도 많이 속상해 하시고요. 우리 아빠야 워낙 걱정을 달고 사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꺼요. 애만 끊어요. 지금까지 알아서 못 살았으니까 하는 말이지. 나이 30에 아직도 용돈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아버님 들으면 또 엄청 화내실 텐데. 그날 저녁. 아버님, 저녁은 드셨어요? 다이 왔어. 아직 입맛이 없어서 저녁은 안 먹었어. 너도 회사 갔다가 바로 온 거라 저녁 못 먹었지? 밥이라도 좀 차려줄까? 아니에요. 회사 식당에서 간단히 먹고 왔어요. 아버님, 아가씨 때문에 그러시죠? 아까 아가씨랑 통화했는데 사업 이야기를 꺼내던데. 그러니까 말이다. 어쩜 모녀가 생각이 그리 똑같은지. 사회 경험이 하나도 없는 애가 갑자기 사업하면 뭐가 달라지겠니? 무슨 사업을 할지도 안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취업하기 싫어서 도피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뒤로 둘 다 나한테 얼마나 짜증을 부리던지 나를 아주 꽉 막힌 노인네로 취급하더라니까. 내가 집에만 가면 속이 터져 살 수가 없어. 에휴. 안 그래도 아버님 이러고 계실 것 같아서 와봤어요. 아버님, 일단 저랑 같이 식당 살리기로 하셨으니까 어머님 아가씨 이야기 너무 마음에 품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 견적을 좀 받았거든요. 보니까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고 세부적인 것만 개선을 해도 분위기가 확 살 것 같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진 않겠더라고요.
그래? 언제 이런 걸 또 준비했대? 괜히 이것 때문에 일에 지장 있는 거 아니야? 지장은요, 제가 좋아서 한 건데요. 그리고 배달 시스템도 제가 알아왔거든요. 다음 주부터 배달 시작해보는 거 어떠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나야 좋지. 그럼 포장 용기나 그런 것도 사와야겠네. 배달 플랫폼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일 중에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래도 너라도 내 옆에 있으니 든든하구나. 일주일 후. 어머니 전화하셨네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니, 너가 망해가는 식당 살리겠다고 바람을 잔뜩 넣은 바람에 네 시아버지가 딸내미한테 가게를 안 주고 있잖니?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애초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식당을 살리긴. 어머니, 아버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입소문만 좀 나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가씨도 당장 무슨 사업할지 안 정해졌다면서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아버님 가게를 정리하라고 그래요. 우리 혜수 명문대 경영학과 나온 거 모르냐? 아무리 당장 뭘 할지 안 정했어도 다 늙어빠진 영감이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 너는 그 와중에 혜수한테 사무직 알바나 하라고 했다며? 도대체 시댁 식구를 뭘로 보는 거냐? 어? 너는 그렇게 잘났어? 그런 게 아니라 아가씨도 사회 경험을 하는 게 좋으니까요. 나이 30인데 아직도 용돈 받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가씨한테나 어머니한테나 모두에게 다 안 좋은 거라고요. 어디서 주제 넘게 안 좋다고 그래? 사정에 따라 다른 거지. 아무튼 너 2번 다시 내 딸 무시하기만 해봐. 이게 다 네 시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부터가 딸을 무시하고 있으니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버님 잘 도와드려서 식당 자리 잡을 수 있게 할게요. 그때까지 어머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시는 거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하는 거냐? 됐다. 그냥 빨리 네 시아버지 가게 정리하게 해. 나도 그 양반이랑 같이 일해봤지만 영 아니야. 가망이 없다고. 한 달 후. 아버님 봐봐요. 제가 제안드린 방식이 효과가 있었죠? 매출이 전달에 비해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신기해 죽겠네. 음식은 그대로인데 인테리어 살짝 바꾸고 배달 플랫폼에 등록만 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네. 요새는 평 읽는 재미로 산다. 다들 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하더라고. 어찌나 감사한지. 아버님 음식 맛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이제 대박집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대로만 계속 하시면 돼요. 다이야, 고맙다. 정말 너 덕분에 살았어.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매출 절반인데 너 가져가라. 가서 옷이나 한 벌 사던지 해. 반이나 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서 한 건데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아버님이 제일 고생하셨잖아요. 고생은 무슨. 나는 그저 너 하라는 대로 따라했을 뿐이야. 마음 같아서는 전부 주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건 안 되겠고 절반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받아둬라. 아버님도 참... 그럼 이번만 받을게요. 그래.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아무튼 고맙다, 다이야. 너가 자식보다 훨씬 낫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이렇게 바로 효과가 나타날 줄 몰랐는데 아버님 음식이 다 맛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바빠지실 테니까 건강 미리미리 잘 챙겨주세요. 아셨죠? 그래, 그럼마. 한 달 후. 여보, 이거 좀 받아줘. 아버지가 하도 선물을 많이 챙겨주셔서 혼자 들고 오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어머, 이게 다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아버님이 당신 통해서 뭘 보내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나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이건 한우고, 저건 버섯이고, 이건 홍삼 스틱이래. 그리고 이건 백화점 상품권이랑 피부 관리샵 이용권.
아버지 단골 손님 중에 피부관리샵 원장이 있어서 거기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했다 그러더라고. 이걸 다 나한테 주시는 거야? 뭘 이렇게까지. 그럴만 하지. 아버지 식당 이렇게 대박 난 거 당신 덕분이잖아. 아버지 얼굴도 확 피셨더라. 이제 도와주는 직원도 둘이나 생겼던데? 식당에 활기가 돋아서 참 보기 좋더라고. 나는 그냥 조언만 드렸을 뿐이지 뭐. 실제로 한 건 다 아버님이야. 그리고 애초에 아버님 찜닭이 맛있어서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고. 그래도 요즘은 또 홍보가 중요한 시대잖아. 매출도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고마워, 여보. 여보가 우리 가족 살린 거야. 아버지 식당이 잘 되니까 가족 분위기도 좋더라고. 예전에는 맨날 집에 가면 아버지랑 동생이 싸우고 있거나 아버지랑 어머니가 싸우고 있었는데 이젠 아니더라고. 아, 그리고 혜수도 결혼할 사람 있다는데? 그동안 취업 준비한다더니 연애하고 있었나 봐. 그래도 남편 될 사람은 되게 잘 나가나 보더라고. 대기업 회사원이래. 집도 잘 살고. 아, 정말? 그래도 다행이네.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걱정 덜었겠다. 그러니까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해숙해도 일단 시집 가고 나면 사업을 한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이제 그러겠지. 결혼하면 또 자연스럽게 철이 들게 되잖아. 주말에 아버님 좀 도와드리러 갈까? 직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버거워 보이더라고. 주문도 종종 밀려있고. 나야 좋지. 그렇게 하자. 나도 그게 좀 걸리더라고. 3일 후. 아버지, 저희 왔어요. 왔어? 다이도 왔네. 주말인데 좀 쉬지 그랬어. 무슨 일을 도와준다고? 저희도 일하면서 찌뿌둥한 몸 푸는 건데요. 아버님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어요.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더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되돌려 보낼 것 같아서 적당히 한 거야. 우리 식당을 이렇게 대박집으로 만들어줬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뭘요. 저도 아버님 식당 이렇게 잘 돼서 정말 기뻐요. 어? 다들 와 있었네? 너는 또 뭐 하려고 여길 와, 어? 아가씨, 반가워요. 아빠는 왜 내 얼굴만 보면 화를 내? 나 계산대에서 돈 좀 가져가도 되지? 또? 저번에도 가져갔잖아. 여기가 네 돈통인 줄 알아? 왜 자꾸 돈을 빼가, 어? 말했잖아. 나도 아빠 따라서 사업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배워둬야 하지 않겠어? 게다가 이제 나 곧 결혼하면 떨어져서 살 텐데 그때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란 말이야. 예비 남편이랑 결혼 이야기하면서 밥도 먹고 좋은 곳도 둘러보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돈이 드는 건 당연한 거고. 한 30만 원만 빼갈게. 아빠 식당 어차피 잘 돼서 이 정도는 돈도 아니잖아. 너 이렇게 번번이 돈 빼가고 있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알바라도 좀 해. 이제 스스로 돈 벌 때도 되지 않았어? 결혼도 아버지 돈으로 하는 애가 뭐가 이렇게 당당해? 당당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요새는 자식이 결혼한다 그러면 부모가 감사해야 한대. 나는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효도를 한 셈이라고. 그리고 오빠도 언니랑 결혼하더니 변한 거 알아? 옛날에는 내 편 들더니 이제는 아주 꼰대가 다 되어버렸다고. 아무튼 돈 빼갈게. 땡큐 아빠. 저래놓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내가 쟤만 보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 이렇게 번번이 돈 빼가도록 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용돈도 따로 주시는 거 아니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데 저런다. 아휴, 내 자식이지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는 아예 포기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도 이제 결혼한다니 내 선은 떠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제 그냥 결혼만 시키고 더 이상 관심 안 가지련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정신 차리겠지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아무리 결혼을 한다고 그래도 철은 좀 들고 보내야죠. 그러고 보니 아버지, 안색이 좀 안 좋은데요? 그러게요. 입술도 새파랗게 질렸고 볼도 많이 야위었는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아프긴.
요새 하도 정신없이 일을 하니까 그런 거지. 괜찮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 병원 가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아픈 거 계속 참다가 암 말기로 돌아가셨잖아요. 아버님도 건강관리 하셔야 해요. 아니면 직원을 조금 늘리시던가요. 그럼아. 안 그래도 알바 공고도 냈지. 어디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제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너네들밖에 없다, 역시. 일주일 후. 여보세요? 다희야, 지금 집이니?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급하세요? 아유, 그게 내가 닭을 지방 농장에서 받아오지 않니? 오늘치 닭이 아직 안 와서 방금 통화를 했는데, 글쎄, 닭을 옮기는 트럭이 고장이 나서 몇 시간 동안 도로에 그대로 서 있댄다. 수리하고 오려면 좋긴 4~5시간은 걸린다는데 이를 어쩌면 좋으니? 지금 있는 닭으로는 영 부족한데 가까운 시장에서 급한 대로 사오는 게 좋으려나?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한테라도 물어보려고. 귀찮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그럼 제가 농장에 직접 다녀올까요? 여기서 차로 가면 왕복 1시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농장 닭이 살이 많고 담백해서 시장에서 다른 닭 사오면 손님들도 알아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일단 있는 닭만큼만 주문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갔다 올게요. 힘들지 않겠어? 나야 그러면 참 좋겠지만 너도 휴일인데 쉬어야 하잖니.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바로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하시고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다희야. 네, 저도 가면서 연락드릴게요. 1시간 후. 여보세요? 여보, 무슨 일이야? 다희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으로 오라니 누가 다쳤어? 그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근데 의사 하는 말이 이상해. 우리 아버지가 암 말기 환자였대. 이게 말이 돼? 일단 빨리 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방금까지도 통화했는데 아버님이 왜 갑자기 쓰러져? 암 이야기는 또 뭐고? 나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단 얼른 와. 알았어. 얼른 갈게. 2시간 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왜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차가 막혀서 이제야 왔네. 아버지가 그동안 위암 말기에다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는데 우리 모두한테 그 사실을 숨겼더라고. 의사가 가족 중 아무도 몰랐냐고 몇 번이나 묻더라. 당연히 의아하겠지. 말기였으면 딱 봐도 환자처럼 보였을 텐데 그걸 눈치 못 채고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게 시켰으니 장남인 나라도 먼저 알아챘어야 했는데 겨우 안색 안 좋은 것만 눈치채고 진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숨길 걸 숨겨야지. 병 숨기고 그렇게 가버리면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봐? 아무튼 네 아버지는 끝까지 독한 인간이다.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나 곧 결혼하는데 나 누구 손잡고 입장해? 당장 상견례가 다음 달인데 그건 어떡하냐고. 넌 지금 이 와중에 그런 소리가 나와? 아버지한테 하나도 죄책감이 안 들어? 아버지 눈 감을 때까지 아마 네 걱정만 했을 거야. 근데도 너는 고작 네 결혼식만 걱정하는 거야? 대체 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애가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오빠는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도 속상해서 그런 거잖아. 나라고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 나도 슬퍼 죽겠다고. 그래, 여보 그만해. 아버님이 워낙 갑자기 돌아가셨잖아. 나도 지금 믿기지가 않아.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몇 번을 가게 들렀는데도 아버님 아프신 건 꿈에도 몰랐는데 내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걸 그랬나 봐. 작정하고 숨기는 걸 어떻게 니네가 아니? 같이 사는 나도 몰랐는 걸. 아무튼 정없는 양반이라니까. 평생을 자기 속내를 보이는 법이 없어. 그래도 눈 감기 전에 예비사위 얼굴은 보고 가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마침 같이 있을 때 연락을 받아서 다행이지. 언니도 이따 인사해요. 일 때문에 잠깐 통화하러 나갔거든요.
아, 네. 저도 얼굴 처음 보네요. 이런 자리에서 보게 되어서 속상하네요. 다른 데 봤으면 반갑게 맞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맞다. 다희랑 진수 너네는 못 들었겠지만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 남기셨다. 유언이요? 그래. 자기 식당 우리 혜수한테 주라고 그랬어. 평생을 자기 딸을 못 믿어와 하더니 그래도 죽기 직전에는 아비 노릇을 하고 싶었나 보더라. 혜수, 너도 들었지? 아빠가 내 손 꼭 잡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그랬어. 그동안 못 믿어줘서 미안하다면서. 예비 남편도 옆에서 들었어. 그게 정말이야? 아버지가 그랬다고? 식당을 너한테 넘긴다고? 그렇다니까? 왜?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남편 불러올게. 직접 물어봐. 아버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뭘 그러실 리가 없어.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너한테 넘겼어야 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너 아주 이상하다. 아무리 네 시아버지가 너를 아꼈다지만 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일 뿐이야. 당연히 자기 유산을 자식한테 넘기지 왜 너한테 넘기겠니? 오빠는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빠 재산 안 받아도 되지? 아빠도 그런 맥락으로 나한테 가게 넘기라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도 너무 소원해하지 마. 솔직히 오빠도 장남으로서 잘한 것도 없잖아. 게다가 임종도 못 지켜드렸으니. 나는 그래도 옆에 있어드렸거든. 자식 노릇은 내가 더 잘한 셈이라고. 그래서 너가 아버지 따라 찜닭집을 하겠다는 거야? 너 요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게 운영이나 음식 만드는 방법 같은 거 전달도 못했을 텐데. 오빠는 내가 무슨 찜닭집을 해. 몸에 닭냄새 배는 거 딱 질색이야. 그건 정리해야지. 뭐 장사가 잘 되긴 하지만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그걸 이어받는다고 뭐가 되겠어? 겉보다 카페나 차리려고. 요새 친구들도 카페 많이 차리는데 되게 편하다고 하던데? 그냥 알바 한두 명만 구해서 알아서 음료 만들고 계산하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나는 앉아서 돈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 아버님이 정성껏 가꾼 가게를 바로 정리하고 카페를 차린다고요? 아버님 가게 이제야 잘 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카페 차렸다가는 정말 큰 코 다쳐요.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 아버님도 몇 번 실패하셨잖아요. 열심히 준비해도 망할 수 있는 게 사업이에요. 언니 되게 웃기다. 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제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말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말이었는데 내가 달기나 손질하고 있어야겠어요? 난 그런 고된 일 싫어요. 그리고 내 예비 남편도 내가 닭냄새 솔솔 풍기면 진짜 싫어할걸요? 카페가 내 이미지에 더 맞다고요. 그래, 나도 찜닭집보다는 카페가 훨씬 나을 것 같아. 다희, 너 혹시나 회방 놓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아버지 유언이야. 여기서 더 뭐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시아버지 재산 탐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진수 너도 마찬가지고. 동생 잘 되는 게 너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안 그래?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 맞아요? 정말 맞다니까 왜 자꾸 물어? 내가 설마 아버지 유언 가지고 장난치겠어? 내가 아무리 철없게 살았어도 그렇게 망나니는 아니거든? 그래,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받아들여라. 너네들은 유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니? 유산 이야기는 이쯤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아휴, 나는 손님들 몰려오기 전에 좀 쉬어야겠다. 너네들도 미리 쉬어라. 3일 후. 여보 고생했어.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손님들 맞이하고. 당신도 고생했지.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믿겨지지가 않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여보,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혹시 아버지 유언 이야기 말하는 거야? 아버님 성격에 식당을 아가씨한테 넘기라고 절대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비 심해부한테도 말을 꺼내봤거든? 근데 아가씨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아버님 진심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괜히 또 서운하고 그러네.
아버님 식당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뒤에서 많이 도왔잖아. 근데 이렇게 홀라당 아가씨한테 넘기라고 했다니까 괜히 역시 딸이랑 며느리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 그런데 유언이 그렇다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나도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누구야? 자꾸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네. 같은 번호로 계속 오는 거면 중요한 전화 아닐까? 한번 받아봐. 그런가? 알았어.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직후. 여보세요? 전화 자주 하셨던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통화가 됐네요. 저 아버님 담당 변호사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일은 유감입니다. 장례식장에 제가 갔어야 했는데 하필 그때 재판이 잡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담당 변호사님이시라고요? 아버지가 변호사를 고용했었어요? 네, 재산 관련해서 미리 유언장을 써놓으셨거든요. 유언장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쓰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버님께서 시한부 선고 받았다고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작성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생전에 참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아버님 찜닭도 맛있게 먹었고요. 일단 자세한 건 직접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언제 시간이 괜찮으시죠? 최대한 빨리 보는 게 좋겠네요. 내일 어떠세요? 네, 내일 좋죠. 제가 근처로 가겠습니다. 카페에서 뵙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봬요. 직후. 무슨 일이야? 변호사라니? 아버지가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대. 변호사가 그래서 유언 내용을 전달한다고 계속 연락 줬던 거고. 정말? 그럼 그 유언은 뭐야? 유언장 내용을 미리 말씀하신 건가? 일단 들어봐야지.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같이 가. 알았어. 같이 가서 들어보자. 다음 날. 오셨군요. 옆에 보는 며느님이시죠? 아버님이 똑똑한 며느리를 뒀다고 엄청 자랑하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아버님이랑 꽤 친하게 지내셨나 보네요.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요. 저도 그런 좋은 분을 갑자기 잃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유서 원본 가져와 봤는데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김성철이 소유한 가게는 김성철 사후 며느리인 최다희에게 전부 양도하기로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내 이명희에게 3천만 원은 딸 김혜수의 혼인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재산은 아들 김진수에게 지급한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게 맞아요? 네, 직접 제 사무실에 오셔서 쓰셨어요. 여기 제 공증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럼 그때 하신 유언이랑 다르잖아. 내용이 완전 다른데? 유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녹음된 것이 없다면 여기 남기신 서류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며느리분께 따로 남긴 편지도 있습니다. 저한테요? 네, 며느님을 참 아끼시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이야,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다. 자식 때문에 속 끓는 일이 참 많았는데 네가 있어 참 든든했다. 가게는 네가 살린 거나 다름이 없으니 맡아서 잘 키워줄 거라 믿는다. 모든 권한을 너한테 넘긴다. 부디 진수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시아버지 보냄. 아버님, 언제 이런 편지를 다 쓰셨어요? 이렇게 혼자서 데뷔할 동안 저한테 한 말씀도 없으시고 정말 너무하세요. 울지마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혜수랑 엄마가 짠 것 같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유언장이 따로 있다는 건 몰랐겠지. 하긴 같이 살았는데도 아버지 병을 눈치 못 챘으니까. 장례식 때도 자기 결혼식에 혼자 입장하는 거냐는 소리부터 나왔는데 평소에 눈독 들이던 아버지 가게 당연히 지가 갖고 싶었겠지. 그래,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아버지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야. 난 그것도 모르고 서운하다고만 생각했네. 일부러 유언이 있다고 속이고 거짓말한 거면 난 정말 못 참아.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일단 내가 자리 마련해 볼게. 그 시각. 벌써 계약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 네 아버지 사업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어차피 들어올 돈인데 뭘 중개인 말 못 들었어? 이만큼 좋은 자리도 없대잖아. 1층이라 딱 카페할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 어차피 하기로 한 거 일찍 시작하는 게 좋지. 이번 달 안에만 보증금 내면 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유산 받아서 내면 되겠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아, 이제 숨통이 좀 트인다. 그동안 구두쇠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돈 펑펑 쓰지도 못하고 거지같이 살았는데 이제 거액의 유산을 받게 생겼으니 얼마나 들뜨는지 모르겠어. 남편도 내가 유산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예전이랑 대하는 태도도 좀 다르더라고.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해. 이제부터 너한테 잘 보이라고 해. 카페만 잘 되면 대기업 직원보다 돈 몇 배는 더 잘 벌걸. 그럼 벌써 카페 기구랑 인테리어까지 다 계약 완료했다고. 회방 놓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모든 게 착착이야. 다음 날. 왜 모이자고 한 거야? 안 그래도 네 동생 사업 준비하느라 한창 바쁜데. 맞아.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모이면 되잖아. 급한 일이라서 그렇지. 일단 이거 좀 봐.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야.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랑 혜수가 유언을 들었는데 무슨 유언장이 있다고. 어디 한번 봐보자. 나도 볼래.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고작 결혼 자금만 주고 엄마는 지금 사는 집, 새언니는 가게를 물려준다고? 나머지 재산은 오빠한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야. 무슨 이딴 게 어디에 있어? 너네들 솔직히 말해봐. 이거 어디서 났냐? 설마 니네들이 조작하고 그런 거 아니야? 조작은 당신들이 한 거 아니야? 설마 했는데 이런 반응 나오는 거 보니까 꾸며낸 게 맞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반말을 하고 난리예요? 아빠가 정말 눈 감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거짓말 좀 하지 마. 내가 그럴 줄 알고 병원 CCTV 다 확인했어. 의사 진술도 확인했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의식 없어서 아무 말도 못 하셨다는데? 넌 도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거야? 네 남편도 한번 불러오지 그래. 뭐 텔레파시라도 통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내가 똑똑히 들었다니까. 너는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니? 유산이 그렇게도 탐났어? 어? 유서를 조작할 만큼? 그 밑에 변호사 공증 들어간 거 보이죠? 그것까지 조작했다고 말하고 싶으면 한번 변호사랑 이야기를 해보던가. 남편이 암 말기 환자인지도 모르고 얼굴만 보면 가게 내놓으라는 소리만 했으니 이렇게 몰래 유서 써둔 아버님 마음도 이해가 되네. 오죽했으면 이랬겠어. 이렇게 득달같이 유산 가져가려고 덤벼드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동안 그래도 새언니 대접해줬는데 안 되겠네. 야, 나랑 1살밖에 차이도 안 나고. 솔직히 내가 시동생인데 너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버릇없게 군지 알아? 아빠가 네 편만 들어줘서 네가 그렇게 의기양양한 모양인가 본데 이제 아빠도 죽은 마당에 너가 계속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딴 종이 쪼가리로 네가 우리 아빠 재산 넘겨받을 수 있을 것 같냐고? 거짓말만 늘여놓은 너보단 확률이 높겠지?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어. 그저 그렇게 열심히 가꿔온 가게를 고작 너 같은 철부지 양아치한테 넘겨준다는 게 아까울 뿐이었다고. 아버님이 그래도 끝까지 널 사랑하긴 했나 보다. 너한테 돈 많이 쥐어주면 틀림없이 이상한 짓 벌일 게 뻔하니까 일부러 결혼 자금만 준 거잖아. 넌 아직도 아버님 진심을 이해 못하겠니? 대체 언제 철이 들 거야? 아버지 진심 같은 소리 하네. 고작 며느리 주제에 아버지에 대해 뭘 한다고 짓거려? 아무튼 나는 유언 내용대로 할 거야. 이딴 종이 쪼가리 필요 없다고.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보면 알겠지. 이 서류 내용대로 상속 절차 밟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 아버님 마음대로죠. 당신 마음대로 할까봐 아버님이 변호사까지 구해서 정해놓은 건데 그걸 어기는 건 말이 안 되죠? 정 억울하면 법으로 따지던가요.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아니, 어제 계약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냐? 무슨 계약을 해요?
얘 카페 차린다고 해서 미리 계약해놨지. 유산 들어오면 그걸로 잔금 처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쩌자는 거냐. 이 집은 내가 살아야 하니 팔 수도 없고 고작 3천만 원으로는 혼인 자금으로만 써도 부족하고. 참 성격도 급하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일을 벌여? 그건 알아서 처리하세요. 오늘 이후로 다시는 엄마 찾는 일도 없을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해서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뭐? 지금 연을 끊겠다는 거야? 재산 홀라당 다 들고? 오빠 결국 이러려고 아빠 꼬신 거지?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이제 남남이니까. 잠깐만. 거기 좀 서봐. 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나는 어떡하라고. 진짜 망했네. 그러게 내가 조금 이따 하자고 했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서두르긴. 왜 때려? 나는 당연히 내가 유산 받을 줄 알았지.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된다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뭐? 이제껏 지 편만 들어줬더니 갑자기 다 나 때문이라고? 어이가 없어 죽겠네. 이제 네 알아서 해.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다. 뭐? 이제 와서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해. 당장 보증금 내야 하는데 이거 깨면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고. 내가 그럴 돈이 어디에 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제 너도 나이 30인데 알아서 좀 해. 나도 너 뒤치다거리 하는 거 지겹다. 일주일 후. 저희 집까지는 무슨 일이세요? 다이야, 우리가 잘못했다. 나는 그저 우리 딸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어. 응? 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맨날 백수로 살고 싶었겠어요? 이제 결혼도 해야 하는데 뭐라도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언니, 그러지 말고 그냥 저랑 같이 동업하는 건 어때요? 솔직히 언니도 찜닭 장사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닭 누린내도 나고. 저랑 같이 카페예요. 저한테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다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식당 팔고 혜수랑 같이 카페 하렴. 내가 많이 도와주마. 응? 지금이야 식당이 잘 된다 쳐도 사람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운데. 이런 식당에서 돈을 벌겠니? 응? 그렇게 카페가 하고 싶으면 당신들 재산으로 하세요. 그 나이 되도록 아빠, 남편 재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연 끊는다는 말 못 들었나? 게다가 우리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이잖아? 당장 꺼져! 6개월 후. 그 뒤로 신우이는 유산으로 받은 3천만 원으로 위약금과 각종 커피기구, 인테리어 비용, 카드값을 내고 남는 게 없어서 여기저기 돈을 꾸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파혼까지 당했어요. 그쪽에서도 유산을 꽤 받을 것 같아서 결혼을 진행시킨 건데 유산 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신우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필요를 못 느낀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몇 번 우리한테 생활비를 요구했는데요. 남편이 그때마다 칼같이 거절을 해서 지금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메꾸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님의 경영 방침에 따라 식당을 예전처럼 운영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따로 비법 소스나 매장 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노트를 가게 서랍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가게는 점점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옆 점포까지 가게를 확장할 예정이에요. 남편도 퇴근 후에는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아직도 아버님이 떠나간 자리가 낯설고 슬픈데요. 아버님이 저에게 맡긴 가게를 최선을 다해 잘 꾸려나가는 게 아버님에 대한 최선의 애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잘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